거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안녕. 너무나 화창한 가을날입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벼들에 드디어 알곡이 올라와서 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게에 의해서 가을이 왔어요. 확실한 가을이 왔다. 지금 저희 동네는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 시간쯤이 굉장히 추울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빨리 이제 운동을 해야 돼서 조금 빨리 일어났는데요. 물론 잠은 충분히 잤습니다. 곧 있다가 이제 자전거 타려고 이제 속에는 지금 자전거복을 입고 있는데 반바지 입고 있더니 막 춥습니다. 지금 쌀랑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차가운 날씨, 특별히 새벽 이후로는 굉장히 차가워지는 날씨니까요.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반등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자 한마디. 채권이 문제긴 문제네. 네, 채권이 문제긴 문제네. 자세하게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은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채권이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오늘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어야 됩니다.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즉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를 이유가 있나? 뭔가 채권 수급에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일 그 연준 인사 발언들, 뉴욕 연은총재의 발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왔던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뭐 9월달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채권 시장이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안 할 거고 동결할 건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정도 분위기면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는 가야 됐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의 기준만으로 보면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결국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현재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모두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채권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연준 인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죠.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이것이 인상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9월 달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통화 정책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원칙론적인 얘기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 투표권 있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보면 이거는 그냥 9월 동결이에요. 자, 또 한 분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오스틴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발언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마주한 고민은 금리를 얼마나 높일까가 아니라 지금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이다. 자, 여기는 대놓고 금리 끝났어, 인상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발언이면 옛날 같았으면 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이 정도 발언. 금리 동결 확정 지어줬는데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것들을 차트를 보여주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도대체 또 왜 이러느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붓는다. 연준은 높은 금리 고공을 유지하면서 금리의 고원지대에서 돈을 빼는, 연준의 잔고를 빼는 제약적 상황들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이 계속 부어지죠. 미국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되고 미국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 때 이렇게 발표가 중단되었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3분기에 그 GDP 나우캐스트가 예상하는 미국의 성장률은 2.25%예요. 자, 2.25%면 유럽이라든가 다른 여타 국가에 대비해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선진국 기준으로는 매우 높다. 한국은 지금 1.5%도 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습니까? 자, 유럽은 성장은 잘 안 해요. 그래, 우리 각종 그 지표들 봤잖아요. 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 지수, 뭐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 보면 50에서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40 이하로 떨어진 지표들도 과거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 그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8월치가 나왔는데요. 6.1%가 나왔습니다. 6.1%.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6.2에서 6.1로 떨어졌으니 하강 곡선이라서 안심된다라고 하기에는 절대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CB 금리 인상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관리자 지수나 이런 활동성 지수를 보면 너무 낮게 나옵니다. 유럽이. 자, 그러면 유럽은 금리를 한번 올린다고 할지라도 계속 올릴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미국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 다른 데는 덩달아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도 꽤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낮은 금리가 아니고 이런 정도의 성장률에서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도합해 보니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질까요?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달러 역시 뭐 어제와 더불어 비슷한 가격이긴 합니다만 105 달러 지수가 105가 넘는 초강세 달러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타 통화들이 지금 뭐 제대로 힘을 전혀 못 써요. 특별히 일본 엔화가 중요하죠. 일본 엔화가 147엔 가면 개입이 진행됩니다. 근데 개입이 분명히 진행됐어요. 갔다가 찍어 눌리고 하는데 오늘 어떻게 되느냐? 147.28에서 147.82로 다시 튀어요. 이거 막을 방도가 없네. 막을 방도가 없어. 이제 좀 느껴지는 것 중에는 일본 엔화가 일본 10년물 국채가 0.64, 0.65 이 근처에서 좀 머물러 있고 싶은가 봐요. 자,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으면 엔화 약세가 이렇게까지 될까 싶은데 이거를 못 올리니 어떻게 됐다? 엔화가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수적기 그 이치 일본 재무상의 구두갭이 또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일본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화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소용없죠? 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은 여타 국가들은 경기 성장률이 별로 안 좋고 그다음 미국의 높은 금리 상황과의 금리 차로 인해서 통화 달러 강세 및 여타 통화 약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완화적 정책을 세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자, 요번에 이 조정 흐름들을 잘 벗어나면 미국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도매 재고인데요. 도매 재고 전월비가 마이너스 0.2입니다.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0.5였거든요. 2달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재고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저 난리를 오늘 10시 반 이후에 중국의 CPI, PPI 발표됩니다. 이거 월요일 날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진짜 중요하다. 이번 거와 지난번 과 다음번에 CPI, PPI의 각을 재서 빠르게 무상향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도매 재고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중국의 CPI, PPI가 낮게 유지되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재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미국이 어려웠고 기업 실적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모든 것들은 미국의 재고가 많았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매 재고가 얼마가 나왔다고? 마이너스 0.2%. 도매 재고가 정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도매 재고 축적의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즉 그렇다면 기업 실적들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도매 판매액은 전월에 7월치입니다만 마이너스 0.8에서 0.8로 증가했습니다. 도매 판매액은요. 자,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도매 재고의 상황들을 보건데 그러면 자, 이번 고비를 잘 넘어가면 미국은 다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확보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날씨예요. 낮에는 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어제도 보니까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땡볕에 그냥 잠시 점심에 걸었더니 머리숱이 적은 전 여기가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정도라서 모자 같은 거 잘 챙기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계절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의 기후변화는 진짜 기후 위기로 닥치는 게 23년에 확연하게 느껴진다. 9월 달에 온도가 30도가 넘는 게 지금 9월 중순을 향해 갑니다. 지금 9월 9일이니까요. 중순을 가는데 30도가 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활동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김학균 센터장님과의 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광수 강순의 복덕방 대표님 나오셔서 대담이 있습니다. 그 대담도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